안녕하세요. 저는 지구온난화와 사막화 현상에 대해서 발표할 6팀 성채린이라고 합니다. 먼저 목차를 보자면 저희는 지구온난화의 원인, 지구온난화 진행 과정, 지구온난화 영향, 지구온난화 대처 방안, 기후변화 협약에 대해서 설명을 하려고 합니다. 지구온난화를 알기 전에 온실효과에 대해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온실효과는 지구의 질소, 탄소, 이산화탄소 등으로 구성되어 있는 대기가 태양 복사 에너지의 일부를 대기 중에 묶어 대기의 온도가 상승하게 하는 현상입니다. 온실효과 덕분에 지구는 생명체가 살아갈 수 있는 온도를 유지하게 된다고 합니다. 하지만 인류의 문명이 발달함에 따라서 화석 연료의 사용량은 자연이 만들어내는 몇백 배에 해당하는 이산화탄소, 메탄가스, 과불화탄소 등을 배출해 필요 이상의 대기권이 형성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태양 복사 에너지가 대기 중에 더 많이 머물게 되어서 지구의 표면 온도가 매년 조금씩 상승하여 기후변화를 일으키는 현상을 지구온난화라고 합니다. 이런 지구온난화를 일으키는 주범인 온실기체들에 대해서 알아봅시다. 첫 번째, 이산화탄소는 화석 연료가 연소될 때 가장 많이 발생하고 또한 열대림을 방화하는 과정에서도 다량의 이산화탄소가 발생된다고 합니다. 두 번째, 메탄가스는 이산화탄소 다음으로 배출량이 많고 농축 산업 분야에서 다량 발생되기 때문에 육류 섭취를 줄이는 것이 메탄가스의 감소에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세 번째, 과불화탄소는 탄소와 불소의 화합물로 주로 반도체 제조 공정에서 사용되고 과불화탄소를 염화불화탄소의 대체로 사용을 하고 있지만 과불화탄소 사용량의 비중이 해마다 늘고 있다고 합니다. 네 번째, 수소불화탄소는 오존층을 파괴하는 물질인 프레온가스 종류 중 하나로 염불화탄소의 대체 물질로 개발이 된 것이라고 합니다. 불연성, 무독성이 특징이며 주로 인공적으로 만들어 산업 공정의 부산물로 많이 쓰인다고 합니다. 다섯 번째, 아산화질소는 주로 석탄을 채광할 때 발생한다고 합니다. 아산화질소는 질소 산화물 중 가장 안정된 화합물이기 때문에 자연적으로 잘 분해되지 않아 장기간 온실 효과를 유발한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여섯 번째, 육불화황은 제품이나 변압기 등의 절연체로 사용되는 곳에 있습니다. 현재 복사 강제력 영향은 적으나 적외선에 강한 흡수체로서 미래 기후에 영향을 미칠 잠재성이 있다고 합니다. 다음으로 지구온난화의 진행 현황을 살펴보겠습니다. 여기 나와 있는 지구의 평균 온도 그래프를 보면 1880년대에 비해 점차적으로 지구의 온도가 상승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시대별 이산화탄소의 배출량 그래프를 보면 알 수 있으지 1860년에서 1960년도까지만 해도 적게 상승하고 있던 그래프가
산업혁명을 맞이하면서 가파르게 상승하더니 2000년대에 들어선 후엔 기온 그래프도 같이 수직 곡선으로 상승하고 있는 것을 보며 이산화탄소의 배출량이 증가함에 따라 지구온난화도 가속화되어 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지구온난화가 가속화되며 기후변화의 영향에 매우 민감한 북극의 기온과 수온이 상승세를 보이고 있으며 최근 10년간 얼음이 어느 속도는 동일하지만 얼음이 녹는 속도가 빨라지면서 얼음의 크기가 작아지며 지구의 해수면도 상승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번엔 지구온난화가 일으키는 영향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기후변화에 매우 민감한 북극의 해수면이 상승하여서 해빙을 옮겨 다니며 사냥을 다니던 북극곰들의 삶의 터전을 앗아가고 있다고 합니다. 두 번째, 빙하가 녹으며 해수면의 상승으로 인해 해안 지역에 위치한 도시의 침수가 예상되며 사람들의 삶의 터전까지 앗아갈 위험이 발생하고 있다고 합니다. 세 번째, 기상이변으로 인해 태풍이나 홍수가 자주 발생하고 사막화 현상이 빠르게 진행되며 생태계의 균형도 파괴가 되고 있다고 합니다. 네 번째, 생태계의 변화를 보자면 지구온난화로 인하여 생물의 다양성 감소, 곤충과 식물의 서식지 변화 등 자연 생태계도 서서히 변화를 맞이하고 있다고 합니다. 심지어 지구온난화는 우리 생활에도 영향을 미친다고 합니다. 열대성 질병과 전염성의 빠른 확산, 물 부족, 모기 서식지 증가 등의 영향을 끼치며 우리 삶에도 피해를 입히고 있다고 합니다. 이러한 지구온난화의 가속을 조금이나마 막기 위해서의 대처 방안에 대해서 알아봅시다. 첫 번째, 탄소 배출의 감소를 돕기 위하여 자전거나 대중교통을 이용해야 하며 가까운 거리는 걸어 다니는 것이 좋다고 합니다. 두 번째, 전기차, 전동 킥보드 등의 친환경적 운송수단을 이용하며 화석 연료의 사용을 줄여야 한다고 합니다. 세 번째, 가정에서는 사용하지 않는 콘센트 끄기, 엘리베이터보단 계단을 사용하며 전기를 아껴서 전력 생산 시 발생하는 탄소 배출을 줄여야 합니다. 네 번째, 일회용품의 사용을 줄이기 위하여 텀블러를 사용하고 비닐보단 장바구니를 사용하며 쓰레기로 인해 방출되는 탄소 배출량을 줄여야 합니다. 다섯 번째, 유기농 제품을 사용하면서 화학 비료를 줄이며 온실가스의 감축뿐만 아니라 우리의 건강도 지킬 수 있다고 합니다. 여섯 번째, 친환경 인증 마크가 있는 제품을 사용하여 친환경 에너지 사용에 동참하여 화석 연료의 사용을 줄여야 합니다. 일곱 번째, 재생 종이 사용과 프린트 사용량 감축 및 이면지를 사용하며 종이 사용량을 줄이면 쓰레기 감소와 나무도 지킬 수 있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기후변화 협약에 대해서 알아봅시다. 기후변화 협약은 인류의 활동에 의해 발생하는 인위적인 영향이 기후에 미치지 않도록 대기 중 온실가스의 농도를 안정화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협약입니다. 이 협약은 지구온난화에 대한 과학적 자료가 증가하여 범지구적 차원의 노력이 필요하다는 인식이 확산되었고, 유엔이 주최하여 92년 브라질에서 열린 환경회의에서 채택되어 94년 3월에 발효가 되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는 93년 12월에 47번째로 가입하였고, 각기 다른 임무를 부담하기로 하였다고 합니다. (1997년에) 체결된 교토의정서는 주로 온실가스 배출량을 감축하는 데 집중하였으나 기후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 기후변화에 적응하는 것을 목표로 파리협약을 체결하였고, 파리협약은 많은 국가들의 참여를 유도하고 기후변화에 신속히 대응하기 위하여 각 당사국들에게 국가 결정 기여의 제출 의무를 부과하였다고 합니다. 교토의정서와 파리협약을 비교한 이 표를 살펴봅시다. 교토의정서의 목표는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이고, 파리협약의 목표는 2도씨가 목표이고 1.5도씨 목표 달성을 노력한다고 합니다. 교토의정서의 범위는 온실가스 감축에 초점을 두었고, 파리협약의 범위는 감축을 포함한 포괄적 대응에 초점을 두었다고 합니다. 교토의정서의 대상국은 주로 선진국이고, 파리협약의 대상국은 모든 당사국이라고 합니다. 교토의정서의 감축 목표 설정 방식은 하향식이고, 파리협약의 감축 목표 설정 방식은 상향식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교토의정서의 적용 시기는 1차 공약 기간은 2008년부터 2012년, 2차 공약 기간은 2013년부터 2020년이고, 파리협약의 적용 시기는 2020년 이후라고 합니다. 다음으로 주요국의 국가 결정 기여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먼저 유럽연합 EU는 높은 수준의 감축 목표 설정 등 파리협정 이행의 모범적인 역할을 수행하였고, 영국은 세계 최초 기후변화법을 제정하고 청정 성장 전략을 발표하는 등의 선도적 대응을 추진하였고, 프랑스는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전 세계적 노력을 강조하는 등의 리더십을 발휘하였고, 미국은 시민사회의 적극적인 기후변화에 대한 대응 노력에 동참 의지를 표명하였고, 중국은 국제사회 노력에 동참하는 등의 기후변화 대응 의지를 강화했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기후변화 협약에 대한 우리나라의 국가 결정 기여를 알아봅시다. 밑에 표에서도 보이는 것처럼 우리 정부는 기후변화 협약에서 감축 의무가 없는
비부속서 국가임에도 불구하고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와 같은 선도적 감축 정책을 적극적으로 시행하고 있다고 합니다. (2015년 6월 30일에는) 제1차 NDC를 제출했고 2016년 11월 3일에는 파리협정 국회 비준 및 비준서를 유엔에 제출하였고 2016년 12월 6일에는 제1차 기후변화 대응 기본 계획 및 2030년 온실가스 감축 기본 로드맵 주요 내용을 발표하였고 2018년 7월 24일에는 2030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 기본 로드맵 수정안을 확정하였고 2019년 10월 22일에는 제2차 기후변화 대응 기본 계획을 확정하였고 2020년에는 2050년 장기 저탄소 발전 전략 제1차 NDC를 제출 예정이라고 합니다. 유튜브 영상을 시청하시고 다음 문제를 풀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